프라이빗 렌딩, 사채, 개인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사채라는 것은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본 것처럼 무서운 불법 대출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과연 캐나다에서는 이 프라이빗 렌딩이 어떤 것인가, 한국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제가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뱅커 모기지 브로커 리얼터 임성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언급했던 것처럼 프라이빗 렌딩은 제3금융으로서 개인이 대출 기관이 되어 고객에게 자금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셨을 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프라이빗 렌딩은 1금융, 2금융과 다르게 다른 플렉시블한 대출 심사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자만 상환하게 되고요. Interest Payment Only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짧은 계약 기간을 보통 1년이라는 짧은 계약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렌딩은요, 고객의 소득이나 신용 점수를 대출 자격 요건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율은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렌딩은 대출을 해줄 때 어떤 조건으로 심사를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equity. 요즘은 최근 감정 가격에서 최대 70%에서 75%를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집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맥시멈 최대 대출 퍼센테이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70%를 해준다고 했을 때요, 감정 가격이 100만 불이 됐을 때 70%면 70만 불이죠. 근데 기존 몰기지가 만약에 있으시면 예를 들어 TD에 30만 불의 몰기지를 갖고 계세요. 70만 불에 대해서 마이너스 30만 불을 하시면 차액 40만 불이 최대 대출 가능 범위입니다. 감정가의 맥시멈 대출 론 투 밸류라는 게요, 기존 몰기지 갖고 계신 거를 빼고 남은 금액을 룸이라는 게 에퀴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 몰기지가 없는 집이라면 풀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빗 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대출자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이유와 용도와 대출 상환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프라이빗 렌딩은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두 번째, 부채가 많은 분들을 위한 부채 정리. 세 번째,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프라이빗 렌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금융, 2금융과 다르게 전통적인 몰기지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짧게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3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확실한 상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해결책과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프라이빗 렌딩을 사용하셨던 분의 예시인데요. 프리세일, 분양을 구입하시고 나서 1금융과 2금융에서 승인을 못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럴 때는 프라이빗 렌딩을 당연히 사용을 해서 완공을 하셔야 되죠. 이 고객님께서는 확실한 상환 계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공하고 바로 파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공한 후에 1년 안에 빨리 소득을 창출해서 그 다음에 1금융, 2금융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제가 예전 고객님께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걸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또 동시에 집을 구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직 비즈니스가 시작 전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1금융, 2금융에서 승인을 못 받는 상태였는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프라이빗 렌딩으로 집을 구매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후에 1년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후에 2금융 자영업 상품의 기준에 준비를 하신 후에 2금융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1금융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고객님께서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신 케이스이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객님께서는 땅이 큰 오래된 집을 구입하신 다음에 프라이빗 렌딩을 최대로 대출을 받으신 후에 레노베이션 하는데 다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동산을 다시 판매를 하셔서 꽤 많은 이익을 얻으셨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시장이 잘 도와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금융, 2금융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프라이빗 렌딩은 에퀴리와 확실한 상환 계획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금융, 2금융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승인 절차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프라이빗 랜딩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프라이빗 랜딩은 신용 점수와 소득 대비 그리고 부채 비율보다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가치와 스토리에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 빠른 승인 절차로 다른 1금융, 2금융과 동일한 규정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대출 기관보다 훨씬 빠르게 모기지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2금융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몰기지의 제때 지불을 잘하면 신용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이자율과 비용입니다. 프라이빗 랜딩은 다른 대출 기관보다 높은 이자율과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1금융, 2금융에서 모기지 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짧은 대출 기간입니다. 프라이빗 랜딩은 일반적으로 1년 계약 기간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기지를 자주 갱신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대로 렌더가 되신 분들도 계신데요. 프라이빗 랜딩은 렌더 입장에서도 더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이빗 랜딩의 렌더가 됐을 때는요, 리스크를 본인이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로 리턴을 받습니다. 프라이빗 랜딩의 모기지 신청 절차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 구입하셨을 때 모기지 대출 받으셨을 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모기지를 신청했을 때 감정을 신청하고요.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율과 수수료와 또 대출 범위를 측정합니다. 그 후에는 다른 부동산 거래처럼 변호사님과 아니면 공증사님과 같이 거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프라이빗 랜딩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불법 대출이 아니고요. 집 담보 대출입니다. 롱텀으로 갈 다른 전통적인 모기지 대출이 아닌 숏텀 플랜으로 확실한 상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해결책과 도구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랜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